자, 오늘 여기 도형의 방정식 마지막 단원 도형의 이동을 좀 이제 볼 건데, 앞부분은 좀 쉬운데 뒷부분에 좀 어려운 게 좀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도형을 이동시켜 볼 거야. 근데 여기서 이동시킬 도형이 두 가지거든. 점하고 도형을 이동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도형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함수들 있죠. 뭐 이차함수, 직선, 원, 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동시켜 볼 거야. 그래서 이러한 걸 도형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점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데, 이 점이랑 도형이라는 거를 이동을 시키는데, 이동시키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 평행 이동을 하는 게 있고, 뒤에 나오는 대칭 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과 도형을 각각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평행 이동을 하느냐, 대칭 이동을 하느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서 총 네 가지 요소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가장 먼저 점의 평행 이동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여기 x, y라는 점이 있대. 얘를 내가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이동한 점의 좌표가 무엇이냐라는 얘기인데, 쉬운 게 기존의 처음에 점의 좌표에서 평행 이동한 만큼을 여기에 플러스 해주면 돼. 반영해주면 돼. 그러니까 x, y에서 x좌표가 이제 a, b만큼 이동하면은 x, y에서 x축으로 a, 여기에 플러스 a, y축으로 b, 여기다가 플러스 b를 잡아주면 돼. 저런 식으로. 저렇게 잡아주면 될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여기가 만약에 1,2라고 해봐. 얘를 x축으로 1, y축으로 3만큼 이동해다 쳐봐. 얘를 x축으로 1, y축으로 3 이동하면 몇 컴마 몇일까? 몇이야? 2,5,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 1을 하고 플러스 3 하는 거야. 그렇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어려울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형의 평행 이동인데, 얘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들어야 돼. 설명이 어려울 수 있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는 0으로 표현하고,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도 이렇게 는 0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방정식은 지금 좌변에 다 몰아져 있잖아요, 이제. x, y가 다 좌변에 몰아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f, x, y는 0의 꼴로 표현할 수가 있어.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좌표 평면상에서 도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선을 이렇게 막 그려주면은 어떤 도형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번엔 이 도형을 내가 이제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이동시켜 보겠다라는 거거든. 이게 아까 점이랑은 좀 달라. 점은 아까 x축 a, y축 b 그대로 플러스해서 더했는데, 도형은 그게 아니야. 한번 봅시다, 이제. 이 방정식에 나타내는 도형 위에 임의의 점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잡아. 그 임의의 점을 내가 이제 x축으로 a, y축으로 b를 이동을 해. 지금은 점을 이동하는 거야, 점을. 점을 이동할 때에는 그대로 이동된 점의 좌표가 처음 좌표에서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최종적으로 이동된 점의 좌표가 저렇게 나오게 될 거야. 자, 근데 여기서 a, b를 이항해 버려가지고 x가 x'-a, y가 여기서 y'-b라고 잡아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아줄 겁니다. 자, 이 x, y 값을 처음에 주어졌던 방정식에 여기 대입해 볼 수가 있어요. 대입해 보시면 f, x'-a, y'-b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돼, 이제. 저렇게 나오게 되거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잘 들어야 돼, 이제. 지금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식이냐면은, 잘 들어야 되고, 이제. 여기 지금 잘 보면 프라임이 여기는 붙어 있고, 여기는 지금 프라임이 안 붙어 있지, 그지? 잘 봐. 요러한 도형의 방정식 있지? 프라임 안 붙은 거. f, x-a, y-b는 0. 이라는 요런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있을 건데, 이 도형의 방정식이 만약에 이 점을 지나면, 우리 항상 지나면은 이거 대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대입한 식이 x 자리에다가 x 프라임 넣고 y 자리에다가 y 프라임을 넣은 식이 이거인 거야, 이제. 넣은 식이 이거인 거죠, 지금. x 자리에다가 x 프라임, y 자리에다가 y 프라임을 넣은 게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 지금 요거 있죠, 밑줄.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정보냐면은, 지금 밑줄 친 이 도형의 방정식이 이 점을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대입하니까
이런 정보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즉, 이 도형의 방정식이 이 점을 지난다라는 의미야, 이제. 지난다라는 의미. 그럼 결론은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은, 그러면은 결국에 그 기존의 도형의 방정식을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옮긴 도형의 방정식이 요 밑줄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 이무의 점을 이제 옮겨줘가지고 이제 식이 표현이 되는데, 이제 결국에 이 점이랑 차이가 있는 게, 점은 x축, y축으로 a, b만큼 이동하는 거를 그대로 플러스로 했잖아. 도형은 지금 부호가 뭐야 이게?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반대보호다라는 것에 차이점이 있는 거야. 반대보호다라는 거 이제. 결론은 이거야. 점을 평행 이동할 때는 그대로 이제 반영해주면 되는데, 플러스로 도형을 이동할 때는 부호를 뒤집어서 해줘야 돼. 반드시.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도형을 이동할 때는 부호를 뒤집어서 해보자 라는 거야. 자, 요걸 해보셔야 되고 자, 필수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필수 예제를. 자, 점을 이동할 거야. 다음 평행 이동에 의해서 옮겨진 점의 좌표를 구하래. 1,1을 x축 3, y축 마일 몇 콤마 몇입니까? 4,1 되는 거겠죠? 4,1이고 두 번째로 마이너스 5,4를 x축으로 마사, y축으로 2. 그럼 몇 콤마 몇이죠 이거는? 마이너스 9,6 되는 거 알겠죠? 그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필수예제 2번을 한번 좀 풀어볼래 얘들아? 필수예제 2번을 얘를 한번 지금 풀어보도록 합시다. 얘를 점 1,1을 4,-1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 자 라고 돼 있죠. 점의 좌표를 이제 구해주라 라는 문제야. 저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봐라.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나 생각해봅시다. 어떻게 나오나. 답이 나오셨습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이 3번 나옵니까? 자, 잘 하셨는데, 자, 얘들아, 이게 봐봐. 얘를 이렇게 옮기는 평행이동. 그러면은 이거는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하는 겁니까? 3. y축으로는 얼만큼 이동하는 거? 마이너스 3.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죠. 난 앞으로 평행이동을 이렇게 땡땡으로 컬론으로 표시할 거야. 그러면은 얘로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이게 약간 말장난이야. 그러니까 지금 옮기기 전에 좌표가 1,2였는데 옮긴 후의 좌표가 요거잖아 이제. 근데 이 문맥이 6,-2로 옮겨지는 게 원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냐라는 걸 구하는 거지. 이게 잘 이제 구별해 줘야 돼 이제. 그러면 x가 플러스 3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3에서 6 되니까 3. 여기서 빼기 3이 된 거니까 여기서 3을 빼니까 얘가 되려면은 1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답이 3번으로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 이거 애들이 만약에 실수한다면은 어떤 실수를 할까? 실수한다고 하면 어떤 실수를 할까? 지금 6,-2를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실수를 한단 말이야. 얘를 내가 만약에 저렇게 이동하면은 9,-5가 되는 거 아니야? 요게 이제 흔한 오답이야. 흔한 오답.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고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이 점으로 옮겨지기 전의 좌표를 구하는 거죠. 아까처럼 옮긴 후를 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잘 구별을 해줘야 돼 이제. 구별을. 뭐 이렇게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지금 이게 x축으로 3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마3 이동했잖아. 그러면은 얘를 찾으려면은 거꾸로 이동을 해서 x축으로 마3 반대복으로 y축으로 3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얘를 마3 하면은 3이고 얘를 그냥 3 하면은 1이니까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도 가능할 거야 이제. 근데 하나 더 얘기해 볼게. 만약에 얘들아, 지금 이거는 숫자가 어렵지 않게 나와서 보자마자 x축 몇, y축 몇 이동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지. 자, 그럼 봐봐. 내가 한번 어떤 점을 써볼게. 너네는 이 점을 보고 x축으로 몇, y축으로 몇만큼 이동했는지를 찾아봐. 봐봐 이거. x 플러스 2z, c 플러스 2b. 얘가 어떻게 이동되냐면은 y 플러스 z, a 빼기 b. 이렇게 쓰면은 너네 이걸 보고 x축으로 몇, y축으로 몇 이동했는지를 한번 찾아봐.
몇 이동한 거야, 이게? 마이너스 x. 오, 맞아. 오, 오케이. 그럼 y좌표는?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0플러스. 오, 맞아. 요, 이거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맞춘 애가 없었어. 요거. 오, 박수.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요! 아쉽게도 이건 내가 평가 항목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볼게. 자, 봐봐. 어떻게 계산했어, 이거? 그게 맞는 거야. 애초에 봐봐. 내가 만약에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봐. 이거 X축으로 3만큼 이동했대. 이 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라고 물어봐. 이게 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죠, 이거? 뒤에서 앞에 걸 빼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게 똑같은 거야. 얘도 나중 좌표에서 처음 좌표를 뺀 만큼 평행이동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X축으로 지금 얘에서 빼니까 Y 빼기 Z 빼기 X.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빼주니까 이제 A 풀 마이너스 3B 빼기 C. 이만큼 평행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야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문자로 나온다 하더라도 복잡하게 나와도 얼만큼 평행 이동됐는지는 나중 좌표에서 처음 좌표를 빼서 구할 수가 있다라고 그냥 생각해주면 돼, 이제.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하셨고. 자, 그 다음 필수 이제 3번이야, 이제. 자, 요것도 내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 이제. 3번은 평행이동을 이렇게 한대요. 이러한 평행이동에 의해서 다음 도형이 어떻게 옮겨지느냐라는 거거든. 먼저 이 표현을 보면은 이게 그 X축으로 몇, Y축으로 몇 만큼 이동했는지를 캐치해야 되거든. 자, X 먼저 보자. 이거 지금 보면은 X축으로 5만큼 이동하는 거야?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하는 거야? 자, 갈리지 지금 이제? 자, 이게 몇이라고요? 여기 몇이라고? 그 마이너스 5인 이유가 있나요? 아까처럼 이제 비슷하게 5인 이유가 있습니까? 도형이라서. 자, 뭐가 깨달은 듯한 표정인데? 뭐야, 그러면 이제? X축으로 5. 정답은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 근데, 아까 방금 얘기한 게 맞긴 한데, 정확히 알아야 돼, 잘 봐. 도형이라고 얘기했지? 도형이 이렇게 표현된 게 도형이야. F가 있어야 도형이야. 무조건. 그럼 이건 뭐야, 이거는? 도형이 아니라? 점이야, 점. 왜냐면 우리가 보통 점의 좌표를 이렇게 쓰지 않니? 보통 점의 좌표를 괄호, X좌표, Y좌표, 괄호 이렇게 쓰지 않니? 애초에 이게 점을 의미하는 표현이야. 이게 애초에 점을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점의 평행이동이야. 점의 평행이동. 만약에 도형의 평행이동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 F라는 표현이 무조건 나와야 돼. 무조건 나와야 돼. 낚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X축으로 빼기 5, Y축으로 4라고 해석해줘야 돼, 이제. 요거 가지고도 장난질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저거를 잘 구별해 주셨다면은 실제 얘네들을 옮겨봅시다. 자, 도형이죠. X 대신에 X 플러스 5. 부호를 반대로 뒤집어서 해주는데 조심하실 점은 이걸 이따구로 쓰는 사람이 있어. X 대신에 X 플러스 5? 이렇게 쓰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 이제. 뭐가 틀렸을까? 괄호를 잘 쳐야 돼, 괄호. 이렇게 써야 돼. 반드시 저 괄호를 써줘야 돼. 이게 왜냐면은 딱 적합한 표현이 이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X 대신에 지금 뭘 대입하고 있죠? X 플러스 5를 대입하는 거야. 이게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리플레이스. 무슨 의미야? 대체하다. 그러니까 X 부분을, X 자리를 X 플러스 5로 대체하는 건데 원래 이 X에 3이 곱해져 있잖아. 그럼 내가 X 플러스 5로 대체하면 그 X 플러스 5랑 3이랑 곱해야 되는 거야. 괄호를 그래서 쳐야 되는 거야. 괄호를 안 치면은 3이 X에만 곱해지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 다르단 말이야, 이제. 반드시 괄호를 잘 쳐주셔야 되고. 자, Y축으로 4. 여기 Y 자리에 괄호 잘 쳐가지고 Y 빼기 4라고 잘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처리했다면은 전개해서 동류항 정리 바로 할게. 15 빼기 8 빼기 1에서 아마 플러스 6은 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럼 2번입니다. 1이죠? x축으로 마이너스 5. 괄호 잘 고려하면서 x 대신에 x 플러스 5의 제곱이고요. y축으로 4. 그럼 y 대신에 y 빼기 4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빼기 4 하면 빼기 9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일단 답을 써주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y는 지금 x제곱 플러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죠, 지금. 그죠? x 대신에 x 플러스 5를 대입합니다. 이거 부호랑 이거 제곱 잘 보시고. x 대신에 x 플러스 5. 그 다음에, 잠깐만 얘들아. 그 다음에 이게 원래 그 y 대신에 y 빼기 4를 여기 좌변에다가 그럼 넣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그 2항에서 써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씁시다. y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5의 제곱에 플러스 5가 될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이렇게 될 거니까 답을 이렇게만 써도 답인데, 이제 뒤에는 아마 이게 전개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전개해 주시면요, 얘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0으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답을 내도 될 것 같아. 이제 뭘로 쓰든 다 답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너네가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답지에 적혀 있다. 그럼 한번 전개해서 맞는지를 대조해봐야 되겠지. 이제 해보셔야 되고, 하나 더 얘기하면은 이제 지금 이렇게 3번처럼 y는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골 도형 이동할 때 y축으로 이제 4만큼 이동하니까 y 대신에 y 빼기 4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두 번 하지 말고 한 번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주로 쓸 거야. 자, 어떻게 쓰냐면은 x 대신에 x 플러스 5 쓴 다음에요. 바로 우변에다가 이거를 바로 쓸 거야. 바로 이렇게. 부호를 뒤집지 않고 바로 쓸 거야. 앞으로는 이제. 이걸 이제 y축으로 4만큼 이동했다? 그럼 y는 했을 때 우변에 플러스 4를 바로 쓸 거야. 이제 빼기 4 하면은 이항한 것도 써야 되니까 두 번 쓰기 싫어서 이렇게 바로 할 거야, 이제. 이렇게 바로 해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이제 도형의 평행 이동 좀 더 들어가 보면, 자, 얘들아, 이게 그 수학은 이제 누적이라서 앞에를 모르면은 뒤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 공수2가 대단원 1이 도형의 방정식, 대단원 2가 집합명제, 대단원 3이 함수인데,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여기 마지막 파트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거가 여기에 응용되거든. 활용이 된단 말이야. 어떻게 응용이 되냐? 문제 보시면 이 직선을 x축으로 k만큼 이동하면, 그럼 이동을 해보자. x축으로 k, x 대신에 x 마이너스 k를 써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x 대신에 x 빼기 k 쓴 다음에 전개해보자. 이제 전개해보시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0이다 라고 식이 나오게 되거든. 저렇게 식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 평행이동한 직선이 이 원이랑 접한대. 접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이게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원의 방정식의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어떤 직선이 어떤 원이랑 접한다. 어떻게 풀었습니까? 이런 상황이죠. 원이 있을 때 이 직선이 접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접하게 된다면 원의 중심 0, 마이너스 1이네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쓴 게 반지름이랑 일치해야 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공식을 쓸 건데, 지금 중심좌표가 0, 마이너스 1이니까 공식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 2의 제곱, 1의 제곱,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을 여기 넣어보자. 이제 넣어보시면 그 0 들어가고 여기 마이를 들어가면은 마이라고 1 사라지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k가 되면서 이게 우리 몇이다? 이게 이제 5다. 반지름 루트 5다 라고 적을 거야. 반지름 루트 5 라고 적어줄 겁니다. 반지름 루트 5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양변의 분모 루트 5를 곱해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5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어주면 풀마다 풀마.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은 부호가 뒤집혀서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5.
근데 양수 K를 구하는 거니까 3번 그냥 2분의 5로 답을 내주면 돼. 그냥 2분의 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앞에 따는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따는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누적 앞에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이동을 볼까요? 대칭이동. 자, 평행이동을 우리가 지금 했고요. 이제 대칭이동. 점을 먼저 대칭이동 해본 다음에 도형도 이동해 볼게. 자, 맨 처음에 좌표평면상에서 이 x, y라는 점을 먼저 x축 대칭해 볼 거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은 무슨 좌표가 바뀌죠, 지금? y좌표가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대칭이동된 최종 점의 좌표는 x, y라고 볼 수 있을 거야. x, y.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 해보면 y축 대칭 해주게 되면은 이게 x좌표의 부호가 뒤집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해놔. 그 대칭이동은 반대로 생각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축 대칭하면은 x가 아니라 반대 다른 문자 y의 부호를 바꾼다 생각을 하시고, y축 대칭이다. 마찬가지로 y가 아닌 다른 문자 x의 부호를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x의 부호를 바꾼다. 자, 3번 원점 대칭인데,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준다. 그러면 원점에서 대칭 이동해주면은 xy가 둘 다 지금 바뀌게 되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직선 y는 x 대칭인데 y는 x 대칭 이동해주면은 xy 좌표가 서로 바뀝니다. 이렇게 y, x야. y, x라고 나오게 돼. 그 다음에 마지막 당구장 표시인데 y는 마이너스 x 대칭인데요. 여기 그림은 없지만 여기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은 이때는 얘네 둘을 섞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부호 뒤집는 거고 얘는 자리 바꾸는 거잖아. 둘 다 하면 돼. 자리 바꾸고 부호 뒤집으면은 몇 컴마 몇?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앞뒤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뒤집고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도형의 이동인데 그 아까 앞에서 평행 이동을 할 때 점의 평행 이동은 그대로 플러스로 했지만 도형의 평행 이동은 아까 반대부호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은 점이랑 도형이랑 반대로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대칭 이동은 점이랑 도형이랑 똑같거든.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방금 점의 대칭 이동의 방법처럼 도형도 똑같이 해주면 돼. 똑같이 이제. 자,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한번 해볼 건데, 만약에 내가 f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 위에 이무의 점 x, y를 x축 대칭해보자. 그럼 그 이동된 점의 좌표를 처음에 x', y'라 잡으면 지금 x축 대칭 이동하면은 x좌표는 똑같죠. 옮겨진 점의 좌표가 초기 좌표랑 똑같고 옮겨진 y좌표가 초기 좌표의 반대부호랑 같단 말이지. 초기 좌표의 반대부호. 이렇게 잡아놓으셔가지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다 대입합니다. x 자리에다가 x'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자리에다가는 요거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은 y는 마이너스 y'이니까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 이렇게 이제. 그럼 저게 또 무슨 의미냐? 저 식이 앞에서 했듯이 요러한 도형의 방정식 있지. fx, 마이너스 y는 0 있죠. 이 도형의 방정식이 만약에 이 점을 지나면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할 수 있잖아. 대입한 정보가 이거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보를 보고 이러한 도형의 방정식이 이 점을 지나는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결론은 이게 x축 대칭 이동을 한 도형의 방정식이 됩니다. fx, 마이너스 y는 0으로 잡아줄 거야. 지금 x축 대칭으로 이제 예시를 들었지만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해보게 된다면 이렇게 나와요. x축 대칭이다. 아까 위에 점의 대칭 이동이랑 똑같이 자 y좌표의 부호를 바꿔주시기 바라고 y좌표 부호. 2번은 이제 y축 대칭이다. x좌표의 부호를 바꿔주시기 바라고 x좌표. 3번 원점 대칭이다. 그러면은 x의 부호도 뒤집어주고 y의 부호도 뒤집어줄 거야. 이렇게
x, y를 둘 다 뒤집습니다. 이제 둘 다. y는 x 대칭 이동이다. x, y를 바꾸는 거야. f, y, x가 0이야. 마지막 저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 있죠?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뒤집어서 쓸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거고요. 이렇게. 자, 이제 요걸로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는데, 자, 점의 대칭 이동부터 보면은 3, 마이너스 1을 이동해보래. 자, x축 하면은 y좌표를 바꾸는 거고, y축 대칭 이동은 x를 바꾸는 것이었고,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를 뒤집는 거였습니다. 둘 다 뒤집는 것이었고, y는 x 대칭은 앞뒤 자리를 바꾸는 거야. 마이너스 2, 3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이다.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뒤집어줘서 2, 마이너스 3으로 써줄 거야. 마이너스 3. 이 방법 잘 기억해 두세요. 방법을 해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필수의 6번이야. 6번. 자, 요거는 점 P를 뭐 평행 이동을 한 다음에 대칭 이동을 하니까 다시 처음 점으로 되돌아왔대. 그러한 점을 y는 x 대칭 해보라 라는 건데, 처음에 저 P라는 점의 좌표를 뭔지 모르니까 a, b로 잡고 해볼 거야. 얘를 내가 지금 그 x축으로 얼만큼? 5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한대요. 그럼 x는 그대로 플러스 5 해주시고 y는 빼기 3을 이제 해주실 건데, 빼기 3을. 요거를 이제 뭐 하래? 이제 원점 대칭 이동하래. 원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 원점 대칭은 정확히 뭘 반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호를 반대로 할 거야. 부호를 반대로.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라고 써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저렇게 써줄 거야. 근데 이 뭐야 이게? 얘가 결국에는 다시 처음 점이랑 같대.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b라는 말이잖아 이게. 그래서 a, b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얘가 a라고 했으니까 바로 구하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5고요. 저 y좌표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b니까 여기서 b가 2분의 3이다 라는 게 나오게 돼. b가 2분의 3. 그럼 최종적으로 점 P의 좌표가 완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P가 마이너스 2분의 5, 2분의 3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게 답이 아니라 y는 x대칭 이동을 하라고 했잖아. 얘를 이제 내가 y는 x대칭까지 해주면 앞뒤 자리를 바꿔주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되십니까? 저렇게 할 수 있겠죠? 저렇게 좀 될 것 같고. 와, 참. 7번. 와. 보자. 7번 되게 많죠? 도형의 대칭이동. 자, 다 해볼 거야. 자, 먼저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어. x축 대칭 이동하면은 무엇의 부호를 바꾸라고? y. 그러니까 2x 플러스 3y 플러스 4는 0이라 쓸 거고, y가 곱해진 부분의 부호를 바꾸죠. y축 한다. x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 0이라고 써줄 거야. 저렇게. 그 다음 원점 대칭입니다. 쟤는 x, y를 둘 다 뒤집습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플러스 4가 0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y는 x 대칭 이동이야. 이거 x, y를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y 대신에 x를 대입해서 저 마이너스 3x를 먼저 쓰고, x 대신에 y를 대입해서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이라고 쓸게. 그러니까 보통은 문자가 이제 x, y, z 내림차순으로 쓰기 때문에 x 먼저 썼고, 그 다음 요거 y는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3x를 먼저 쓰고,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2y라고 써주도록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이라고 쓸 거야. 저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는 좀 신경 써서 봐야 되거든. 봐봐. 2번. x축 대칭 이동하면은 y의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y는 할 건데, 이제 우리가 보통 함수를 y는으로 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까지 곱할 거야.
그럼 바로 씁시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전체 부호를 뒤집어줘 됐고요. 이제 부호를 다 뒤집어야지 이제 부호를. 그 다음 y축 대칭이야. 이거 무엇의 부호를 바꾸냐면은 x의 부호를 바꿔. 근데 이거 조심하실 점 뭐냐면 x의 부호를 바꾸실 때 얘가 이래요. 그 원래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서 마이너스 x를 제곱하니까 결과적으로 요거는 그냥 x제곱이지. 그래서 여기는 그 부호에 좀 조심하시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줄 거야. 저렇게 써줄 것이고. 그 다음 원점 대칭 합니다.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지금 x의 부호도 바꿔주고 y의 부호도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x의 부호 바꿔놓고 썼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부호 잘 따라가야 돼. 이 상태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곱해주면은 원래 x제곱인데 곱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 원래 빼기 4x인데 하나 해주면 플러스 4x, 원래 빼기 1인데 저거 빼기 해주면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 y는 x야. y는 x. 자, 이거 x, y를 바꾸는 거거든요. y 대신에 x를 쓰시고 x 대신에 y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써줄 거야.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다. 우리가 그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고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써야 되니까 이것도 잘 헷갈리지 않게 잘 보시면 y 대신에 마이너스 x,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써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또 곱할 거니까 그럼 얘는 이제 x는 자 y제곱에 부호 뒤집고 마이너스 4y인데 부호 뒤집고 마이너스 1인데 부호를 뒤집어서 이와 같이 쓰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쓰도록 할 거야. 자, 이렇게 쓰도록 하고, 자, 그 다음 3번도 좀 잘 봐야 되는데 1. 자, x축 대칭 이동하니까 y의 부호 바꿔. 그럼 원래 y 대신에 빼기 y가 들어가면은 이게 마이너스 y 플러스 4의 제곱으로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제곱일 때는 어떻게 써? 부호를 뒤집어서 이렇게 해도 같은 결과야, 둘이. 보통 원의 방정식 쓸 때 이 문자 앞에 xy의 개수를 음수로 쓰진 않거든? 보통 이렇게 쓰기 때문에 x축 대칭 이동해주면 y의 부호를 뒤집을 때 마이너스 y 플러스 4를 이렇게 한 번 더 뒤집어서 쓸 거야, 바로. 그걸 y축 대칭도 똑같이 합니다. x 대신에 빼기 x 들어가는데 부호를 뒤집어.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4의 제곱 은 5라고 쓰도록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원점 대칭이야. 이거 원점 대칭 이동이면은 얘네들이 이제 부호를 뒤집죠, 이제. 부호를 바꿔주면은 빼기 x 빼기 1 부호 뒤집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빼기 y 플러스 4지, 이제. 그럼 얘가 이제 y 빼기 4로 뒤집겠다, 이 얘기야. y 빼기 4로 뒤집겠다. 요 얘기를 지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이야. 그럼 이거는 x 대신에 y, y 대신에 x 쓰니까 저거 x 부분을 먼저 쓰면은 이렇게 x 대신에 y를 써주시면은 y 빼기 1의 제곱은 5라고 쓸 거야. 이렇게 쓰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이다. 그러면 y 대신에 빼기 x 더하기 4를 이와 같이 쓰고요. 이와 같이 x 대신에 빼기 y 빼기 1을 부호를 뒤집어서 이와 같이 표현해 줄 거야.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쓰는 순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거. 자, 8번. 자, 얘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가 어떤 직선이 있나 봐. y는 kx 빼기 1인데 쟤를 x축 대칭 이동하니까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 먼저 x축 대칭을 해보자. 그러면 y의 부호를 바꾸니까 빼기 y 붙어야 되지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직선을 쓰는데, 이 직선이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자, 원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원점. 이게 그렇죠. 이게
많이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해 이제. 엄연히 다른 거야 이제. 원점은 0,0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는 올바른 표현이 원의 중심이죠 이제. 자, 그래서 얘가 원의 중심을 지나야 가능합니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의미겠지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표준형으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 줄 건데 잘 관찰해 보시면 x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져요. x 플러스 3의 제곱이고요. 나머지 y 부분은 y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오게 되겠는데 여기 2의 제곱 4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은 지금 이 원의 중심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이 직선이 지나야 되니까 대입할 수 있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는 3k 더하기 1이므로 k 값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 2번으로 나오게 될 거야. 2번으로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2번으로 들어가면 되겠고 자, 그 다음 9번 자, 이거는 점 도형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제 응용하는데 자, 이것도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 맨 처음에 직선 y는 2x 플러스 1이 있는데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래. x축 대칭 이동하래. y의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y는 이라 해야 되지만 마이너스 하나 더 미리 해버리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내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겠대. x축 3, y축 a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x 대신에 x 빼기 3 괄호 잘 치고 그 다음에 빼기 1을 한 다음에 y축으로 a를 여기에 그냥 a로 써 줄 거야. 이제 이렇게 써줄 건데 얘를 y축 대칭한대. 최종적으로 y축 대칭 해주면은 x의 부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부호가 뒤집힐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부호가 뒤집힐 겁니다. 이렇게 부호가 뒤집혀.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뭐래? 처음 직선 요놈이래. y는 2x 플러스 1이래. 저걸 전개해가지고 좀 더 정리해보시면 y는 2x 더하기 4, 더하기 6 빼기 1이니까 더하기 5 더하기 a인데 이게 곧 y는 2x 플러스 1이랑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같아야 되겠죠? 계수끼리 비교해서 같아야 되니까 5 플러스 a가 1이구나. a가 그래서 마이너스 4구나 라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응용을 하는 겁니다. 응용.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점을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서 열로 옮겨지게 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딱 이었을 때 처음에 기준점이 이은 선분의 중점으로 이제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약간 얘를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느낌이죠. 이렇게 그 가운데 점이 이 양끝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이 되기 때문에요. 중점이 여기서 이 중점식을 세워. 처음 점을 x, y, 나중점을 x', y''으로 잡으면 이거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중점이잖아요. 중점 해보면 a가 2분의 x 플러스 x', b는 이제 2분의 y 플러스 y''으로 식을 잡아놓고 우리는 최종 이동된 점의 좌표인 그 x', y''을 구하는 거니까 얘를 이제 양변에 2를 곱하고 x를 넘겨가지고 x'은 2a-x, y'은 2b-y라고 식을 써줍니다. 저렇게 써주도록 할 거야. 저렇게 쓸 거여가지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x', y''이 지금 이제 이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요 x, y라는 점 있죠. 요 x, y라는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최종점의 좌표가 이와 같은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2a-x, 2b-y로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야. 저렇게 나오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도형도 똑같은 식을 써주면 되거든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있는데 어떤 도형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다면 그 도형을 이 기준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라.
조금만 작게 그리자. 뭐 이렇게 해서 이 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라 이런 식으로 이동된 이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 이제 똑같아. 요걸 외워놔야 돼. 2a-x, 2b-y를 좀 외워놔야 돼.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 식 자체를 좀 외워놔야 여기 뒤에 문제 푸는데 수월할 거야. 문제 푸는데 수월할 것이고 2a-x, 2b-y 라고 식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식을 써주시기 바라고 자 이렇게 식을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뭐냐면 어떤 점이 있어. 어떤 점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합니다. 그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를 좀 구해 볼 건데 이거 두 가지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두 가지 조건이. 자 뭐냐면 이 옮기기 전후를 이어 선분이 만들어지잖아. 그 선분의 중점을 이 기준선이 지나겠죠. 지금 보니까 중점 조건이 필요해. 그 양끝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그 직선이 지난다. 대입할 수 있지. 저 중점의 좌표를 대입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직 조건이야. 이 선분이랑 이 직선이 수직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수직 이등분하는 셈인 거야. 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의 곱이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두 가지 조건식을 세워서 푸는 게 이제 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이제. 요걸 토대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뭐 개념은 뭐 그냥 뭐 그럴 것 같지만 이게 좀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잘 봐야 되는 거. 자 이게 좀 어려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들이 어려워요. 일단은 요걸 한번 좀 먼저 보자. 이 두 포물선이 A, B에 대해서 대칭이래. A, B에 대해서.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주냐면은 지금 얘들아 우리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어떤 도형을 지금 주로 이동하냐면 1번 직선, 2번 원. 다시 1번은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1번 포물선, 2번 직선, 3번 원이야 이제. 근데 이 세 가지 도형 중에서 그 포물선하고 원은 좀 특징이 좀 이제 있거든. 어떤 특징이 있냐면 특징점이 있어. 특징점. 원에 있어서 가장 특징이 되는 점 뭡니까? 또 동점이네. 원의 중심. 이게 비슷한데 헷갈려 이제. 그래 나도 얘기할 때 요거 나도 되게 신경 쓰면서 얘기하거든. 나도 막 말이 막 잘못 나와서 원의 중심 이래야 되는데 나도 가끔 막 중점으로 막 잘못 나올 뻔해. 되게 신경을 나도 많이 쓰면서 얘기하거든. 원의 중심이야. 그 다음에 포물선에서 특징점이 뭘까? 꼭지점. 그래서 그런 특징점이 있는 도형들은 일단은 그 특징점이 드러나도록 좀 식을 변형해 놓는 게 좋아. 포물선 꼭지점이 잘 보이려면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해줘야 좀 좋겠죠. 우리 이 정도는 바로 완전 제곱 할 수 있지 않니 이제 우리 다들 완전 제곱의 달인이잖아요. 우리 이 정도 바로 할 수 있잖아.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14. 자 여기서 좀 어려우니까 잘 봐야 돼.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을 x, y라고 잡을게. 이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 x, y를 a, b라는 기준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준 게 밑에 개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돼. 자, 이 점의 좌표가 뭐야? 이 점의 좌표. 땡. 이 점의 좌표가 뭐야? 자, 아까 이 상황이야, 지금? 땡. 자, 봐봐. 아까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어떤 점을,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최종 점의 좌표가 무엇이냐? 아까 내가 외워놓는 게 좋다고 했지? 2a 빼기 x. 그거 물어보는 거야. 2a 빼기 x. 그러니까 너네는 여기를 지금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 여기를 이제 최종 점의 좌표를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 방금 얘기했잖아. 2a 빼기 x. 2a 빼기 x. 2b-y라고 얘들아. 이거라고 이거. 자, 잠깐 요걸 좀 보자 이제. 요거를 봐봐 이거. 너는 이거 한번 볼래? 우리 잠깐 여기 1,3이야. 1,3을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여기 최종점의 좌표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얘들아 5,9라 가정해봐. 만약에 여기 몇 컴마 몇이야? 여기 3,6 맞습니까? 3,6이지? 왜 3,6이냐면은 중점으로 작용하니까. 자, 그럼 좀 내가 문제를 바꿔볼게. 잘 봐. 이번엔 여기를 알려줬어. 여기 이제. 그때 여기가 몇 컴마 몇이야? 6,7 아닌 것 같은데? 아, 7,7? 맞니? 왜 7, 설명할 수 있니? 왜 7,7인지? 설명해봐. 그래, 그거야, 이제. 그러니까, x가 몇 차이나? 3 차이? 그럼 여기도 플러스 3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플러스 3을? y가 플러스 2가 됐으니까 여기도 플러스 2 하는 거잖아. 자, 요 논리랑 똑같이 가져가봐. 잘 들어봐. 이제 문자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잘 들어. 여기서 열로 넘어갈 때, 여기서 열로 넘어갈 때 어떻게 문자가 변하는지를 잘 봐.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열로 넘어갈 때 x가 사라졌잖아. 뭔지 알겠니? 뭐 알게 될 것 같아. x가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빼기 x가 된 거야. 그럼 한 번 더 빼기 x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원래 없던 a가 갑자기 생겼지. 플러스 a가 된 거 아니야. 그럼 또 플러스 a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이 변화를 관찰해가면서 작성하는 거야. 변화를 관찰해가면서. 그 y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y가 사라졌네? 빼기 y가 됐으니까 여기서 또 빼기 y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원래 없던 b가 생겼으니까 플러스 b가 된 거니까 여기서 또 플러스 b를 하자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자 그럼 이제 답을 이제 어떻게 내야 되냐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처음에 이 포물선 있죠? 이 포물선. 이 포물선 위에 이 점을 얘에 대해서 평행 이동하니까 얘라며, 얘를 원래식에 대입하면 얘랑 일치하게 되는 거야. 결국에 이게. 얘를 원래식에 대입했을 때 이게 결국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입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y 자리 대신에 2b-y를 대입하시고, 그 다음 x 자리 대신에 2a 빼기 x 빼기 3 이렇게 대입을 만약에 해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최종 옮겨진 요놈이랑 일치해야 돼. 최종 옮겨진 이놈이랑 일치. 결국 이거야. 결국에는 얘를 이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을 이러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가 이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이동된 걸 구하려면은 이동된 점을 구한 다음에 그냥 원래 함수에 넣으면은 이동된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거 정리만 잘해주면 되는데, 이거 정리랑 잘 봐. 그 여기서 y는으로 바로 좀 정리를 천천히 합시다. 그냥 2b 넘기고요. 2b 이거 순서 정렬. x-2a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b인데 이거 괄호 안에 부호를 다 뒤집었습니다. 싹 다 뒤집었어요. y는 이제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에 x-2a 플러스 3의 제곱에 플러스 3 플러스 2b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저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쟤랑 일치한다. 얘가 곧 y는 마이너스에 x 빼기 4의 제곱에 플러스 14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일치하려면 저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 마이너스 4. 여기서 a를 구해주면은 a가 2분의 7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저 3 플러스 2b가 14잖아요? 여기서 b가 몇 나옵니까? 2분의 11이라는 게 나오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b-a 빼주면 2가 나오게 돼. 2.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근데 2번도 똑같거든요. 2번도 그냥 똑같이. 자, 여기다 쓸게요. 저 x-2y-3은 0이라는 이러한 직선이 있어. 이러한 직선을 자 2,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그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직선 위에 잠깐 이렇게 쓸게 얘들아. 여기다 쓸게. 이 x, y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x, y라고 잡는데, 얘를 내가 2,3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해 보겠다.
자, 그럼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가 무엇이냐? 자, 요거 뭐야 이거? 땡. 이거 뭐야 이거?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역의 좌표 뭐야 이거? 땡. 이제 그 A, B가 숫자로 나와 있잖아. 여기가 몇이야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논리대로 해봐. X가 사라졌네? 그마 그리고 빼기 Y 이렇게. 자, 봐봐. 왜 요건지 알겠네? 자, 봐봐. X가 사라졌잖아. 빼기 X가 된 거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빼기 X를 하면 돼. 또 갑자기 원래 없던 2가 생겼으니까 또 2를 더하면 된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Y가 사라졌으니까 빼기 Y 하고 빼기 3이 됐으니까 한 번 더 빼기 3을 하자 이거야. 요 논리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선에다가 저걸 대입합니다 이제. X 자리에 4-X, Y 자리에 -6, -Y를 대입해 보신 이 결과가 는 0이 되는 거니까, 는 0이니까 정기에서 풀어보시면 -X 플러스 2Y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13이 0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통 맨 앞에를 양수로 쓰기 때문에 보통은 부호 뒤집어서 이렇게 한 번 더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좀 쓰도록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야 11번. 자, 11번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야. 자, 뭐냐면 어떤 점이 있어. 어떤 점을 이제 어떤 직선에 대해서, 자, 다시. 자,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이 최종 점의 좌표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이제. 여기 2,2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최종 점의 좌표를 지금 A, B라고 놨기 때문에요. 우리 이 A, B를 구해 주려면 첫 번째, 무슨 조건? 첫 번째가 무슨 조건? 중점 조건이 필요해. 중점 조건이 이제. 그래서 그 옮기기 전의 점이랑 옮긴 후의 점을 이제 이어서 저 선분의 중점 구해주면은, 지금 중점이 몇 콤마 몇이냐? 중점은 이제 2분의 더해서 A 플러스 2, Y 좌표도 2분의 B 플러스 1, 이와 같은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 지금 중점 좌표가 저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중점을 대입합니다. 직선에다가 대입해 보시면 2분의 B 플러스 1은 2분의 A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3이라고 해주는 거야. 여기서 양변에 2를 곱해. B 플러스 1은 A 플러스 2 플러스 6 이렇게 잡아줄 거야. 이렇게. 여기서 B를 구합니다. B가 뭡니까? A 플러스 7이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될 거야. A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게 돼. 그 다음 2번이야 2번. 2번은 무슨 조건? 수직 조건 씁니다. 자, 근데 잘 봐봐 이거.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을 할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기준선 기울기가 1이니 이 두 점을 이은 기울기는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1. 이거 역수의 반대 보호 해주니까 수직인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계산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놓고 풀 거야. 양변의 분모를 곱해 주셔가지고 합니다. 얘가 기울기 1이잖아. 그럼 수직인 기울기 바로 구하려면 어떻게? 역수의 반대보 하라고 했지. 역수의 반대보. 그래서 얘를 여기 대입합니다. 대입해주면 a 플러스 7 빼기 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2니까 여기서 a 구해주면 아마 a가 마이너스 2고요. b가 5가 나오게 돼요. 구해주면. 그래서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3이야 3.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야. 되심? 이렇게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인데, 자 2번 그냥 똑같이 풀어. 뭐냐면 어떤 원이 있대. 어떤 원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러한 원이 된대. 자, 이게 이런 상황이야. 이제 어떤 원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러한 원을
이제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주니까 요러한 원이 됐다 이거지 이제. 요러한 원이 됐다 이제. 자, 그러면 먼저 표준형으로 좀 바꿔볼게. 표준형으로. 자, 처음에 표준형 바꿔주면 바로 할게요. x-2의 제곱에 y-4의 제곱이 20입니다. 20. 이렇게 나오게 돼. x-2의 제곱, y-4의 제곱이 20이야. 요런 셈인 거지. 지금 처음에 요 원의 중심이 2,4인데 옮긴 후에 중심 좌표는 몇입니까? 0,0이 옮긴 점의 좌표야. 이건데 아까와 똑같이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써. 결국 이거거든. 뭐냐면 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이 원이 됐잖아.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을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요 원의 중심이 되는 셈이겠죠? 대응이 되는 거니까. 자, 중점 조건 써볼 건데 중점 여기 첫 번째 중점. 중점은 이제 우리가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니까 더해서 나누기 2 더해서 나누기 2로 해보시면 1,2야. 1,2 1,2라고 나오게 되는데 저 1,2라는 점을 이 직선이 지난다. 대입합니다. 대입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y자리에 2 놓고 지금 여기다 대입해줘. 여기다가 y자리에 2 놓고 x자리에 1 넣어주면은 2는 a 플러스 b 뭐 이런 식이 등장하고 b를 구해놓자.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야. b가 일단 저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직 조건입니다. 수직 조건. 자, 지금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그 기울기랑 이 기울기의 곱이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1? 이번엔 그렇게씩 써볼게. 자, 2 빼기 0분의 4 빼기 0인데 여기서 이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야? A야, A. 요거랑 A랑 곱해준 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놓고 A를 구하자. 이게 2A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여기에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B가 몇 나옵니까? 2분의 5라고 나오게 됩니다. 2분의 5. A, B는 나와요. 이렇게. C는 뭐야? C는? 반지름. 몇이야? 그래서 반지름이? 정확히는 반지름은 아니야. 여기가 반지름이 제곱이 된 자리야. C가 몇입니까? C가 어제 바로 이거 대답 나왔는데. 네. 찍지 말고. 아니야. 얘들아, 이게 원을 대칭 이동해도 반지름이 안 변할 거야. 그럼 C가 몇이야? 처음 원의 반지름이랑 같아야 되지 않겠네? 일단 C 자체를 물어보면 C는 그냥 20이야. C 자체는 20이죠. 그래서 A, B, C를 다 곱해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마 마이너스 25인가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25.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도형을 대칭 이동해도 이 반지름이나 이런 건 안 변하겠죠, 이제? 안 변하는 성질이고. 12번. 자, 12번은 이제, 자, 요거 두 점 A, B와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선분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해주래. 선분 A 플러스 BP 최소값. 요거 좀 잘 봐야 되는 유형이거든, 요거. 자, 뭐냐면, 저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야. 저 상황에 이런 상황입니다. A 0,2 이 정도 좀 찍고, 그 다음에 B 3,2니까 한 요 정도쯤 점 찍자, 이제. B 3,2. 요 정도쯤 점을 좀 찍자. 요 정도쯤 이제. 자, 그러면은 여기서 X축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점 P가 있대. 한 여기 정도 잡아보자, 이제. 그래서 선분, 여기 이제 P로 잡아주게 되면은 선분 이제 AP 플러스 선분 PB의 길이의 합의 최소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떨 때 저 선분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가? 라는 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야. 자, 이게 어떨 때 최소냐면은, 잘 봐. 지금 선분 PB와 같은 길이를 가지는 또 다른 길이를 생각할 건데, 지금 점 P가 X축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한 점을 X축 대칭을 해. X축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점이라면 둘 중 어느 하나를 X축 대칭을 해. 난 B로 해볼게.
b를 x축 대칭해보게 되면은 한 요 정도쯤 옮겨져가지고 b 프라임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얘가 3, 마이너스 2 맞니? x축 대칭 이동하면은 y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했잖아. y의 부호가. 그러면 이거 볼래? 그러면은 지금 요 선분의 길이랑 이 선분의 길이가 같은 거 맞네? 이게 대칭으로 접었으니까 이 길이가 당연히 같고 이 길이가 같겠죠 이게? 이게 같은 길이 아닐까? 같은 길이? 이게 같은 길일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저 선분 AP 플러스 선분 BP 있죠? 이 길이가 뭐랑 같습니까? 선분 AP 플러스 선분 PB 프라임이랑 같은 길이야 이게. 이게 같은 길이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같은 길이로. 같은 길이로 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분 AP 플러스 PB 프라임 어떨 때 이게 최소가 되냐면 지금 이게 선분이 꺾어서 가잖아. 어떨 때 최소일까? 일자로 일직선일 때가 최소야. 이렇게 일자로 갈 때. 이때가 최소야. 지금 이 선분이랑 이 선분이 같은 길이야.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이제 얘네 둘의 합의 최소니까 얘네 둘의 합의 최소로 상황을 바꿔. 그때 점P가 왔다 갔다 하는 점이니까 일직선으로 놓여서 점P가 여기 놓였을 때가 최소값이라는 거야. 최소값. 그래서 이게 선분 AB 프라임이 최소값이야. 선분 AB 프라임이 최소값으로 나오게 돼. 그러하니 우리는 저 선분 AB 프라임을 구해봅시다. AB 프라임. 선분 AB 프라임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 해보면 얘가 x가 이제 3 차이 나고 y가 4 차이 나니까 계산하면 루트 25 해가지고 5로 답을 내주면 돼. 답도 5번이죠. 5번. 5번인데 근데 이게 좀 더 설명할 게 있어요. 이제 좀 더 설명할게. 문제에서는 보통 이 최소만 물어보지 않고 더 물어보기도 해요. 뭘 더 물어보냐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도 물어봐. 좌표. 이것도 같이 써놔야 돼 이제. 여기다가 씁시다 이제. 저 3분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도 물어보거든요. 점 P의 좌표. 얘도 같이 물어본단 말이야. 얘도 같이 물어본다. 얘도 같이 물어봐.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어떻게 하냐면 그 선분 AB 프라임 이 직선이 있죠. 이 직선의 방정식하고 x축하고의 만나는 그 교점이 저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의 좌표일 거야 이게. 직선의 방정식을 그래서 구해줘야 돼.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직선 AB 프라임을 좀 이제 구해줍니다. 직선 AB 프라임. 저 구해주면은 이제 y는 해서 기울기가 뒤에서 배곱해주면 3-0분의 마이너스 2 해주신 다음에 y절편이 지금 0,2라는 게 확인되죠. x-0의 플러스 2라고 잡아줍니다. 저런 식으로 잡아주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잡아주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은 요거식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2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저 직선 AB 프라임의 방정식이야. 이게 방정식인데 우리는 요 방정식에 x절편 구할 거야. x절편. 그러니까 뭐에다가 뭘 넣죠? y에 0 넣어주시면 이때 나오는 x값이 x절편이겠죠? 그래서 3분의 4x가 2가 나오게 되니까 x 여기서 바로 구하면 2분의 3 나오게 될 거야. 2분의 3. 따라서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가 2분의 3,0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구해볼 수 있어야 돼. 요까지 반드시 구할 수 있어야 돼.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 이거 문제 보니까 되게 막 중요해 보이지 않니? 별표를 좀 몇 개 쳐야 될까? 3개 쳐야 되는 거야 이거. 이게 시험에 안 나온다. 그건 시험이라 부를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시험 자격이 없는 거야. 그 정도로 학교 선생님이라면 출제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출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꼭 출제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응용한 게 13번이야. 응용한 게 뭐냐면 이번에는 선분의 길이가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 자 A가 2,4예요. 그래서 y는 x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점 Q,
y축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점피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야. 논리는 아까랑 똑같아. a가 현재 2,4니까 a를 먼저 요 y는 x대칭 이동을 해. 여기를 내가 q'으로 잡으면 y는 x대칭 xy 자리 바꿨죠. 앞뒤 자리를 바꿔주고요. 그 다음 p 이거 y축 대칭 이동해주니까 열로 오게 되겠죠. 여기를 내가 p'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y축 대칭 x의 보호를 바꿔줍니다. x의 보호를 바꿔줄 거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거 봐봐. 이 선분 AQ가 선분 QQ'이랑 같은 길이야. 그 다음에 선분 PA가 선분 PP'이랑 같은 길이야. 이렇게 같은 길이들이 좀 몇 개 나오죠. 같은 길이들이 몇 개 나오게 됐고요. 다시 점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한번 이어보자. 이렇게 이어보자. 그럼 어떨 때 이 선분의 길이 합이 최소가 되느냐? 문제에서 구하는 둘레의 길이 최소가 요겁니다. 선분 AP 플러스 선분 PQ 플러스 선분 QA를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건데, 원래 그 같은 길이들이 몇 개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길이,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같은 길이니까 AP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바꿔치기 해서 자, 선분 P'A 플러스 아니지 선분 P'P 플러스 선분 PQ 선분 QQ'으로 식을 써주도록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저렇게 식을 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문제를 풀어보자. 여기서 이제 자, 이거 어떨 때 이제 최소가 되냐? 이거 아까처럼 일직선일 때, 양 끝점을 이제 한 방에 일직선으로 이어버렸을 때,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었을 때, 요때가 이제 최소일 거야. 요때가 이제. 그래서 요게 최소가 되는 순간은 선분 P', Q'일 때이다. 저 P', Q' 구해주는데, 이거 X가 몇 차이 나죠, 이거? 6 차이 나고 Y가 2 차이 나거든요? X 6 차이 나니까 6의 제곱, Y 2 차이 나니까 2의 제곱 해주면 루트 40. 일단 답은 2루트 10이야. 답은 2루트 10. 답은 일단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답은. 저렇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봐봐. 여기서, 아까처럼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 점 Q의 좌표 꼭 물어봐. 둘 다 좀 확인해 봐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마찬가지로 최소가 되는 점 P의, 점 Q의 좌표를 좀 구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좀 구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거 어떻게 구하냐?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Q의 좌표를 일단은 직선 P', Q'의 방정식부터 구해보자. 직선 P', Q'의 방정식부터 구해주면 자, Y는 해주신 다음에 Y는 해주신 다음에 자, X가 지금 기울기 구해주니까 X가 이제 6 차이 나죠? 4 빼기 마이너스 2 Y가 지금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 4,2로 합시다. 4,2로 이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줄 거야. 자, 그래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6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4의 플러스 2로 나오게 돼서 전개해서 정리해 보시면 3분의 10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3분의 10. 이게 직선 P', Q'의 방정식이야. 이게 직선 P', Q'의 방정식. 이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내가 그 P의 좌표를 먼저 구해볼게. P의 좌표. P는 지금 Y축 위에 점이거든요. Y절편 구해줘야 되니까 X에 0 넣지. X에 0 넣어주면은 Y가 3분의 10이야. Y가 3분의 10.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좌표가 나오죠. P의 좌표가 그러면은 0,3분의 10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점 Q의 좌표 있죠. Q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Y는 X하고의 교점이야. 이 직선의 방정식이랑 Y는 X랑 연립해서 이거를 풀어봐야 돼. 이걸 풀어야 돼. 이거를 이제.
얘를 풀어보니까 이제 2항에서 3분의 4x는 3분의 10 나오게 되니까 여기서 x가 2분의 5가 나오게 되거든요. x가 2분의 5. 최종적으로 점Q의 좌표가요. x좌표가 현재 2분의 5이고요. 그 다음에 요 2분의 5를 요 함수든 저 y는 x에든 넣어주면 똑같이 y도 2분의 5가 나오게 됐고요. 이렇게 pq의 좌표까지 구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문제에서 요거까지 물어볼 거야. 요거까지 이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좀 할 게 많은 문제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자 마지막 14번입니다. 14번. 자 14번인데 이 14번은 저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다음 그림과 같대. 요거래. 요 새로운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은 무엇이냐라는 거거든. 새로운 방정식. 요건 이제 무엇이냐라는 건데, 자 요건 요렇습니다. 자 요거는 봐봐. 먼저 그 처음에 fx, y는 0이라고 돼 있어. 얘를 내가 이제 잘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을 좀 해볼 거야. 이제 어떻게 이동을 해줘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 봐봐. x의 부호가 바뀌어 있지. 무슨 축 대칭하는 거야? y축. f 마이너스 x, y는 0 이건데, 근데 그 다음에 식을 좀 보니까 숫자가 뒤에 있는 걸 보니까 평행 이동을 하는 거야. 자 이거 자 현재 x축으로 몇 y축으로 몇만큼 이동해야 이게 나올까? 먼저 y축부터 볼래? y 플러스 1이네? y 대신에 y 플러스 1이네? y축으로 얼만큼 이동하는 겁니까? 마이너스 1. 도형은 반대로 생각하라고 해서 반대로. 자 그럼 이제 x 찾아보자. 이거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하는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1. 얼만큼? 마일. 자 x축으로 그냥 1이야. 그냥 1.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 왜?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이거 x 대신에 뭐 x 모식에 대입할 때 영어 단어 뭐라고 했지? 리플레이스, 대체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x 대신에 x 빼기를 넣을 때 괄호를 잘 쳐야 돼. 이게 괄호를 잘 쳐야 돼. 이거를 전개하면 얘가 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이거 부호 조심해야 돼. 이거 이제 이렇게 써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잘 생각해야 돼. 원래 저거 대체하는 거야. 대체. 원래 괄호로 이제 항상 쓰려고 생각을 해야 돼. 항상 괄호를 쓰려고. 요 마이너스까지 같이 묶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마이너스를 묶어서. 그러면은 실제 이 도형을 저렇게 평행 이동들을 한번 대칭 이동들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저거를 보자. 자 처음 주어진 도형을 내가 y축 대칭 한 거를 예로 볼게. 얘를 y축 대칭 이동으로 접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도형을 이제 내가 x축으로 1, y축으로 마1 이동하래. 얘를 이제 x축으로 1 이동하고 y축으로 마1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면은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제 요거 맞니? 답이 몇 번입니까? 그러면 답이 몇 번? 4번으로 답을 내는 거야. 4번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